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본격적으로 드라마 전개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고 있는 지성 전미도 주연의 커넥션. 오늘 6회 다들 재미있게 보셨죠?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버릴 거 하나 없이 어쩜 이렇게 알차게 꽉꽉 채웠는지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진이 쏙 빠지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가 알찼던 만큼 할 이야기도 많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이 두 사람, 원종수와 박태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필로그는 극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 중반 기습적으로 공개되었죠. 도대체 3학년 6반의 정체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커넥션 리뷰에서 예상했듯이 역시나 그 반은 원창호가 만든 리틀 커넥션이었죠. 자신의 아들 원종수를 모실 아이들을 미리미리 세팅해 놓은 곳. 말은 부족한 아들 옆에서 니들도 가져갈 건 가져가라, 이런 뉘앙스이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하게 원종수의 개가 되어라. 박태진은 어떻게 부자가 될 거냐는 원창호의 물음에 계속 1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원창호는 진즉에 그 싹을 잘라버렸죠. 돈으로 해줄 건 다 해줄 테니 앞으로 계속 1등을 해라. 단 그렇게 1등이 되어서 원종수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라. 바꿔 말하면 이건 거죠. 1등은 하되 네 주인이 원종수인 건 잊지 마라. 박태진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말을 몰래 듣고 있던 원종수도 그 뜻을 알았을 겁니다. 넌 1등 되기 틀렸으니 차라리 1등을 네 부하로 두어라.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원창호의 말에 내비치진 않았지만 뭔가 하나씩 감추고 있었을 겁니다. 박태진은 그래, 네 말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결국엔 내가 1등이 될 거다. 이때부터 애초에 원종수를 제낄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원종수 또한 내비치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박태진에 대한 열등감이 터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 원창호가 못을 박았잖아요. 어차피 1등 못할 놈이 1등 친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1회부터 지금까지 잘 보면 그런 원종수의 열등감은 극에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유달리 박태진을 대할 때 갑인 척을 꽤 많이 했죠. 마치 네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갑을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알려주듯이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된 지금 이제 슬슬 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냐, 박태진이 이미 가질 걸 많이 가져버렸거든요. 누구 밑에서 빌빌거릴 필요 없는 권력과 비밀번호를 몰라 꺼내진 못하지만 원종수가 가진 걸 싹 빼앗을 수 있는 시드머니. 이러니 점점 박태진의 발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보셨죠? 원종수 사업계획 발표 원창호의 말. 그거 다 박태진이 머리에서 나온 거지. 끝까지 마무리 잘 하라고 해라. 박태진이 원종수에게 사업계획 발표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줬지만 실은 다 티나게 잡아준 거였습니다. 원종수가 뭔 말을 어떻게 하던 원창호가 모든 게 내 머리에서 나왔다는 걸 눈치챌 수 있게,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원종수는 늘 쓸모없는 놈이란 걸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짠 거죠. 그러니까 원종수는 매번 뭘 해도 박태진의 그늘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박태진은 왜 이렇게 충분히 가졌음에도 돈 그리고 금형의 목숨을 거는 것일까? 저는 왠지 그 답 또한 오늘 과거 회상에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창호가 박태진에게 부모님이 뭘 하냐고 물었던 장면. 그때 박태진은 소를 키우신다고 했고 담임은 축사를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축사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 없으신가요? 바로 어제 오해에서 민현우의 할머님이 이 축사를 언급했었죠. 당신이 큰 축사를 했었다고요. 하지만 자신들은 신도시가 들어오는 걸 몰랐고 민현우 아버지가 속아서 일찍 팔아버렸다고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만약 박태진의 부모님도 그렇게 아는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축사를 헐값에 넘기고 손해를 크게 보셨다면 박태진이 자신의 친구인 원종수와 금영그룹에 앙심이 있지 않을까? 아니, 박태진이라면 앙심보단 동기가 되었겠네요. 내가 금영을 갖겠다라는 동기 말이죠. 저는 왠지 이것이 박태진이 원종수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한 시작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인오팜입니다.
오늘 처음 등장한 오윤진이 조사하던 투약사고에 쓰였던 약. 이 약은 오늘 총 2번 등장했습니다. 오윤진이 투약사고 사망자 아들에게 약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원종수가 금단 현상으로 쓰러졌을 때 정상의가 그 약을 들고 왔었죠. 이 2번의 등장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약을 만든 사람은 정상의가 맞다. 왜냐? 그렇지 않고는 레몬뽕 중독자에게 자이노팜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원종수와 오치현은 레몬뽕에 대해 전혀 모른다. 만약 레몬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면 오치현이 먼저 그 약을 정상의에게 요청했을 겁니다. 즉 원종수는 말 그대로 단순 투약자이고 오치현은 지금 당장은 그냥 원종수에 충실한 비서인 거죠. 그럼 도대체 레몬뽕은 어떻게 유통이 되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스토리를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이명국이 실종, 즉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를 오윤진에게 내부 고발하려다였죠. 저는 이때가 레몬뽕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명국이 자이노팜의 부작용을 알게 된 때이겠죠. 정상의가 자이노팜을 만들었고 그 약의 부작용이 환각성분인 걸 알면서도 유통 혹은 임상실험을 하려 한다. 그런데 그 제보는 이명국의 죽음으로 조용히 묻혀버렸죠. 아마도 이 이명국을 죽인 건 정상의와 누군가일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7회 예고편을 보면 힌트가 나오죠. 정상의가 애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 장면. 전 이게 박태진 같습니다. 정상의로부터 자이노팜의 부작용에 대해 듣고 그 약을 레몬뽕으로 둔갑시키자는 얘기를 했겠죠. 만들어 팔고 돈을 벌자. 걸리면 원종수에게 덮어씌우면 된다. 그렇게 진실을 아는 이명국을 죽이고 자이노팜을 수술도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에게 투여해 임상실험을 한 겁니다. 아마 이때 박준서를 박태진이 섭외를 했겠죠. 그게 나쁜 약이란 얘기는 빼고 윤희 같은 희귀병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약이라면서요. 하지만 완벽한 승인을 받기 전에는 암암리에 써야 한다고 둘러댔겠죠. 그렇게 박준서를 일대 닥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본인이 나쁜 약 거래를 주도하는 건지도 모르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암암리에 약들이 처방되던 시기에 일이 하나 터진 겁니다. 2023년 9월 자이노팜에 의해 박봉래 씨가 사망. 당연히 암암리에 투약되고 있던 약이었으니 병원이 아닌 제약회사 영업팀 박준서, 그러니까 유통을 맡던 닥터가 직접 찾아갔고 그때 처음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알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박준서는 당장에 이 모든 걸 따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 딸인 윤희가 이 약을 먹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박봉래 할머니의 아들도 얘기했었죠. 혼자선 뒤집어 눕지도 못하던 양반이 일어났고 그래서 너무 기뻤다고요. 박준서도 그랬던 겁니다. 어제 장재경이 보던 동영상 기억나시죠? 찾으려던 증거는 안 보이고 계속 등장했던 영상. 희귀병 환자였던, 그것도 6년 동안 투병했다던 아이가 연신 박준서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밥까지 팍팍 먹어주면서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윤희도 자이노팜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안 좋은 약이란 걸 알면서도 그 웃음 때문에 진실을 묻었던 겁니다. 어제 장재경이 박준서의 집에서 동영상을 볼 때 저는 굳이 왜 그 영상이 계속 등장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문이 풀린 거죠. 왜 박준서가 딸이 죽고 난 뒤 모든 계획을 실행하고 죽었을까? 그도 이 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등장한 동영상의 날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시간대도 딱 들어봤죠. 자이노팜의 부작용이 발견된 이후부터 윤희가 웃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박준서가 양심을 버리고 박봉래 할머니의 투약사고를 눈감았던 이유. 마지막까지 윤희가 아프지 않고 웃을 수 있게 그 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윤희가 죽고 난 뒤 그 약을 유통시켰던 죄책감과 후회를 죽음과 진실 공개로 갚았던 것 아닐까요? 끝까지 그 계좌를 박태진이 못 열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일종의 책임인 것이고요. 그렇게 마련된 돈이 나쁘게 쓰이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 혹은 풍년과 풍남의 만남을 눈치챘을 수도 있고요. 과연 앞으로 드러날 진실에는 또 어떤 놀라움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